전라도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전라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그토록 혐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대화 중 김건희 여사는 자신들은 원래 노빠들이며 윤석열 후보는 노무현 자살 소식을 듣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하는 등 노빠도 보통 노빠가 아니고 정말 진성 노빠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대중을 존경하며 그의 통치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그뿐인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음 맞이한 제주 4.3 행사에 문재인이 내준 대통령 전세기를 타고 참석했고 3월 10일 취임 후 처음 맞이한 광주 5.18 행사에는 대통령실 수석 이상 자신이 임명한 정강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전세낸 KTX를 타고 5.18 행사에 참석하여 좌익들이 애국가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도 팔을 흔들며 열심히 합창하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행사 후 떠나기 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성들이 매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자 그러겠다고 선선히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 그런 정도였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 전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해할 정도를 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자유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받아 정권 초기부터 겨우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받아야만 했었다. 그런데 전라도의 각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재학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좌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직에서 끌어내려야 하고 극좌들은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그건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 왜 전라도 사람들이 이토록 윤석열 대통령을 극혐하게 되었을까? 정재학 시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처럼 정부 요직에 전라도 사람들을 덜 기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표현을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바지 사장을 하고 사실상 전라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 아닐 수 없으며 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 좌익들이 생각하는 작금의 대한민국과 좌익들이 희망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좌익과 전라도인들의 목표, 빛의 혁명. 아마도 대부분의 애국 시민들이나 애국 세력은 이런 단어에 대해 생경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뉴스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재명이 3월 14일 광화문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시 빛의 혁명 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여전히 내란 지속, 5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 완수라는 언급을 하였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좀 더 조사해보니 지난 1월 15일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박구용에 의해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1월 15일은 좌익 반란 세력들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이다. 아마도 박구용을 비롯한 좌익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미 게임은 끝났으며 그들이 희망하는 빛의 혁명이 이제 곧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책의 발간 날짜도 그날에 맞춰 발간하였다고 본다. 실제 이 책을 소개한 전남일보의 기사를 보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다. 비상기업령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이에 맞춰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몰락까지 살펴보는 신간이 출간돼 화제다. 라고 쓰고 있다. 그런 책을 굳이 사서 볼 이유는 없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쓴 책인가를 보기 위해 그 책의 목차를 보았더니 몇 가지 합리적 추론을 해낼 수 있었다. 이 책의 기본은 자신들이 하려는 혁명과 이에 반대편의 반혁명이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이 하려는 혁명의 이름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빛의 혁명이라는 용어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좌익들이 주요 대목마다 종종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거대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뒤집는 음모가 나름 치밀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런 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짜맞춘 것이 이 책이 아닌가 한다.
여기 반영명의 선봉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다. 즉 좌익 반란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만의 천국, 전라민국을 건설하려는 노정의 중대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청래 같은 극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그건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아마도 이해찬이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연속 집권, 나아가 100년 장기 집권을 언급하던 의미의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전라민국을 꿈꾸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의 신은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한남동 집회를 통하여 2030 젊은 청년층들이 깨어나게 함으로써 기적적인 반격의 모멘텀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오만한 이재명과 좌익들이 낮아빠지지 않을 수 없는 대반전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가히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이라 부를만 하다고 본다. 이때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수차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불법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은 장외 집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리의 투사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러다 보니 전라도 사람들과 좌익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체제 요소에 스며든 세력들의 반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애국 시민들은 한남동에서 폭발한 에너지를 지난 3.1절 광화문에는 580만 구름인파 운집으로 발전시켰고, 그것은 대한민국 여론시장 전체를 흔들었으며 그 강력한 기운이 좌편향되어 나라가 망했다고 탄식해마지 않던 헌재에서의 구연속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었으며, 이제 마지막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6.25 전쟁에 비유하여 9.28 서울 수복에 비견하였는데, 이제 그 막바지 서울 수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도에서는 빨치산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반대한민국적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국 시민들이 더 똘똘 뭉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토요일에는 광화문으로 집결하여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는 좌익들의 준동을 일소하고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이끌어냄으로써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선진 강대국으로 가는 행진을 힘차게 해나갈 때이다.